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약 1년 전인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참전으로 이어져서 이른바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었는데요.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지금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또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은 전면전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전쟁을 끝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된 전쟁 상황 돌아보고 전쟁을 멈출 돌파구는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면 벌써 이 전쟁 시작된 지 1년이 되는데요. 1년 전과 지금 상황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가자 전쟁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큰 적인 헤즈볼라와 이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란으로 네. 지금 창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약간 확대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작년 10월 7일에 전쟁이 발전했을 때는 네. 발발했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도 몰랐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아, 예.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네.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배경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요, 헤즈볼라를 때리면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 왜 올라가느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남북 간에는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km, 2km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레바논과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서 민간인이 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살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로켓을 날리면 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헤즈볼라가 사실은 작년 10월 8일부터 하마스와 연대한다는 의미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의 주민들, 그러니까 국경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6만 명이 지금 최소 6만 명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로 치면 서울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 있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생활비를. 네. 1년 동안이 벌써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들을 다시 재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헤즈볼라로 공격하니까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 내에서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판? 인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을 일단 못 막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리 이유를 막론하고 사실은 강단이 있는 지도자였으면 네. 내가 전쟁을 못 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로 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인데 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리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어 하는데 네. 전쟁 중이니까 못 묻고 있는 것 뿐인데 그래서 지금 그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인질들이 잡혀갔잖아요. 네네. 인질들을 구출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헤즈볼라 공격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계속돼야 좀 이런 것들을 비판도 덜 받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 막는 건 실패했으니까 뭔가 네. 뚜렷한 정가를 내고 내야 싶은 되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 정가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목표로 삼은 게 하마스를 괴멸하겠다, 네. 인질을 구출하겠다인데 지금 헤즈볼라로 바뀌었거든요, 전쟁 상대가. 네, 인질을 구출 못했죠. 아직까지 네. 인질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질들은 너무 괴롭죠. 특히 인질들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그러니까요. 바꿔서 생각하면 1년 네. 동안 지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그러니까 헤즈볼라 때문에 북쪽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게 국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질들은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끌려갔는데 왜 못 풀어내느냐. 그렇죠. 그 불만이죠. 협상을 하든 네. 어떤 방법으로든 구출을 근데 했어야 총리는요, 하는데. 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 뭔가 다른 걸 보여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설득력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로 게다가 이제 전쟁 상태를 바꾸고 예멘 후티 반군에까지 이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마스 뒤에 있는 이란, 헤즈볼라 뒤에 있는 이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전쟁을 확대시켜서 미국을 끌어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자꾸만 링 밖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올라오시지. 들어오라고. 네, 네. 들어와 이런 거고요. 이란은 네가 원하는 싸움을 내가 왜 해주니?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이란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지난 1일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했습니다. 약간 링 위로 올라온 걸로 봐도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네. 이란이 어떻게든지 안 끌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네. 좀 보기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체면이 깎이는 일을 이란이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공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번 승자는 이란이라고 이란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새로 뽑힌 이란 대통령이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 제재 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 틀이 더 넓어지잖아요. 아, 이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데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가 이란의 어떤 의미냐면요. 왕관이 있잖아요. 네. 왕관에 보석이 있는 왕관과 없는 왕관 하늘의 땅 차이죠. 너무 다르죠. 네. 네. 헤즈볼라가 이란 왕관의 보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이렇게 공격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이란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세력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란을? 그렇죠. 누구를 믿고 우리가 공격을 할까? 지금까지 믿었는데, 네.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죠. 체면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란으로서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뭐 전략적으로 참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 신자분들은 잘 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참는다. 이게 전략적인 인내였는데 네.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이 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자신의 그 취임식 때 축하하러 온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었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이란에서. 그렇죠. 그때 이란의 이 서방 국가와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아라. 예. 참으면 조만간 휴전이 되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았는데 결국 거짓말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왔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중동 질서를 재편하겠다 이런 자신감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보복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보복할 겁니다. 근데 너무 장기화돼 있고 네. 여러 공격할 대상들도 많고 그래서 여력이 남아 있을까에 대한 것도 최근에 미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많은 무기를 지원을 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가 나스랄라 죽였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맞아주지. 네.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도 반드시 보복한다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보복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불안한데요? 지금 사실은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보복을 했지만 네. 이거는 확전을 원하는 건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란 말이고 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맘 놓고 때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네. 명분도 생긴 거예요.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도가 더 셀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공격에 이란의 공격이 네. 지난 4월의 공격보다 훨씬 세요. 그 지난 4월에는
주변국들에게 알려줬습니다. 3일 네, 전부터. 그렇죠. 맞아요. 네. 이번에는요. 불과 3시간 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통보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란이 쏜 무기도요. 네. 지난 4월에는 350기를 쐈지만 거기에 드론도 있고 재래식 미사일도 있고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신식 무기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요. 181기를 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무기들로 쐈어요. 한번 보여주겠다. 한 네, 거네요.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는 빠른 속도의 미사일, 뭐 초음속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타-1이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거기에 수위를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아마 더 하겠죠. 네. 그래서 더 해야지만이 이란이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열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하게 보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될 네. 것인가. 물론 또 이란은 보복하면 우리도 또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끝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중재를 누가 해야 되냐면 미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은 말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말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데 행동은 안 해요.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너무 네, 불안한데. 그러니까 미국이 막아야 되는데 왜 미국이 못 막느냐? 지금 네. 현재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선이 이제 한 달 네, 한 달 남았는데 정말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계속해야지 네.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예.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네. 이스라엘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 민주당 정부의 중동 문제 해결 능력은요. 네. 0점입니다. 아예 단언을 하시네요. 네, 전 단언합니다. 왜냐면요. 네.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 네. 작년 9월에요. 제이크 살리반 안보부장관이 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지금 중동은 지난 20년 이래로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용합니까? 근데 바로 전쟁이 일어났고.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네. 0점. 아. 이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아주 잘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대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크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크게는 달라질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미국의 친이스라엘 행보는 계속될 건데 다만 해리스 후보가 되면 좀 냉랭하겠죠. 그렇죠. 네, 예. 이스라엘 좀 냉랭한 거는 있을 겁니다. 뭐 트럼프 후보가 돼도 냉랭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 거냐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스라엘에 좀 차갑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잦아들긴 하겠죠. 네. 지금보다는. 네. 네, 그러나 대치 구도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중동의 화약고가 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뭔가 좀 돌파구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란 쪽에 가장 좋은 희망 회로는요. 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리고 이란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따돌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란과 제재 해제를 하면서 뭔가 서로 분위기가. 짝짝꿍이 잘 될 것 예.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고 해요. 네. 그게 이스라엘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라크는요 사실상 뭐 주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는데 예. 이라크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슈아파 민병대, 네. 이슬람 저항군 여기서 아마도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겁니다. 하면 예, 이란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친 슈아파
네. 시아파인 이슬람 저항 세력이 네. 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면 또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질 수. 근데 미군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 이번에 보복을 하는데 네. 뭐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순수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유전지대를 공격하는 거죠. 유전시설을 공격하면 이거는 유전시설을 공격하면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싫은데요. 네. 더 큰 카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데 네. 그건 조금 파장이 더 커요. 이거는 뭐 3차 대전 뭐 이렇게. 그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아마 군사시설이나 유전시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돌파구를 제가 지금 계속 네, 찾아보는 거예요. 중동의 맹주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할 수 있었으면 다 했죠. 그렇죠. 예. 예. 지금 1년이나 없어요. 걸리는 시간 동안. 예,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카드는 쓸 수는 있겠죠.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우리가 중동 평화가 오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테니까 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뭐 그동안도 못 했는데 그동안에 사우디가 그 말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아직 그 세계의 경일기니까 네. 현재로서는 예. 다만 아랍 국가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예. 네타냐후는 싫지만 네. 이스라엘과는 같이 간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UAE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레이트 그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스라엘과의 경제 협력은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끝나지는 않는다. 예, 이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갈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네. 이란이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고 이번에 181기의 미사일을 날린 거는 보복이 있을 걸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러시아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러시아가 이란 편에 서겠다라는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이야기가 뭐 되기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이란 편에 들어섰다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시점에서 그럼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란은 러시아에게 원하는 거는 두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방공망과 네. 최신식 전투기 4.5세대인 수호이 35를 원하는데 네. 원래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란이 드론을 준 거거든요. 네. 계속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훈련 공군 조종사들이 러시아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쉽지 않았던 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공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방공망인데 네. 이란의 현재 방공망은 약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전투기는 너무 낙후돼 있고요. 네. 만약에 전투기나 이런 게 좋았더라면 아니 이란 대통령이 그 헬기로 떨어지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러시아와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하필이면 그때 러시아의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얼핏 그냥 약간 바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러시아 지원받아서 군사적으로 딱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도 약간 여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너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근데 이 전쟁이 너무 걱정돼요.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는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9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도록 막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나요? 미국과 미국이? 네. 미국밖에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는 미국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은 안 네.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대선 끝나고 보자.
아. 대선 때까지만 일단은 위기 관리를 하고 대선 네. 끝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것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아무리 넘어가도 2달 이상은 넘겠지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1년씩 판단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휴전 협상도 항상 들어가면 또 결렬되고. 네, 그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요. 예. 휴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탄야후 총리가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절대적으로 안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는 하고 의지인 싶은 거죠. 네. 자, 그럼 러시아 얘기해 주셨고 미국도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이 혹시 좀 어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중국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네.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걸까요, 지금? 뭐 하고 싶어도요. 네. 중국 말은 들어주질 않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중동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네. 그 정도 되려면 군사력이나 이런 데서 훨씬 강해야 되는데 물론 중국의 군사력이 약한 건 아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다져놓은 중동밭과 네. 중국이 다져놓은 중동밭은 약간 차원이 다르거든요.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밀접하게 돼 있는데 물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수교를 다시 맺게 된 것은 중국의 역할이 커요. 예. 그리고 이란이 그동안 굉장히 자제하고 있었던 것도 아랍 국가들의 노력이 커요. 네. 그건 확실한데 네. 판을 완전히 바꿨을 정도의 힘들은 아니니까 그렇군요. 이 힘은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예. 자, 중동 전쟁이 지금 이렇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큰 어떤 강대국은 좀 없는 없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단극 체제가 끝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중동입니다. 네. 미국이 강력한 힘을 쓰는 나라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나라는 동아시아 나라들밖에 없어요. 유럽도 말을 잘 안 듣고요. 중동은 더 안 들어요. 중동은 뭐라냐면 미국도 우리 떠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어차피 미국이 안보는 책임을 안 지는 것처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우리와 방산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안 했겠죠. 그렇군요. 네. 필요에 의한 거네요. 네, 필요에 의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다 엮여져 있네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엮여져 중동 있고요. 지역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예.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지렛대가 많지는 않죠. 예. 자, 이제 뭐 충돌이 지금 막 격렬해지고 있는 헤즈볼라 후티와 달리 하마스는 사실 공격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타격이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 휴전 가능성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요. 이미 지금은 하마스는 다 무력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기는 지금 현재 잠재적인 위험 요소만 제거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휴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이게 하마스 휴전이 중요한 거는 하마스 휴전을 하면은 헤즈볼라도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헤즈볼라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더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이스라엘은 신년 연휴거든요. 네. 로시 하샤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신년 연휴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대학들이 다 개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학들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립학교가 괜찮겠죠. 근데 사립학교들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50%는 군대가 있고 50%는 집에 있는데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휴전을 하고 인질 교환 받고 나중에 다시 공격하더라도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선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런 좀 계속되고 있는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멈출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중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좀 비관적이지만 자유, 정의,
인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네. 중요하고 네. 그리고 외교력 중요하죠. 네, 그렇죠. 공간이 넓힐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란이 참아야 된다고 했던 게 이란이 참을수록 이란의 외교 공간은 더 넓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외교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교훈은요. 이스라엘도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눈이 예전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달라졌죠. 전 세계가.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뼈 아픈 거고요. 그리고 전쟁 시작 때 튀르키예 대통령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론인이 보고서를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마스 전쟁 이래로 이스라엘을 더 무서워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상황은 그 말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각 나라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이스라엘에게 완전히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축구가요. 동남아시아 축구한테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고 동남아시아하고 하면 승점 제조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우리가 말레이시아, 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네.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많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 적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그러한 전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년을 앞두고 중동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